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면화 가격의 폭등과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태광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면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추가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무려 9개월째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세의 원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미중무역 협정 당시 미국산 면화 수입을 늘리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 중국이 면화 수입을 늘리고 있고, 브라질과 인도 등 전통적인 면화 생산 강국이 코로나로 인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로 중국이 호주산 면화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면화 및 면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계속 언급드렸듯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운임, 그리고 컨테이너의 비용의 폭등도 원자재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러의 약세와 인도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면화 가격의 하락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면화 가격의 상승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류업체입니다. 면화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보통 의류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사에서는 반대로 나와 있지만 제조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의류업체의 경우 관망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방적업체의 경우 어떨까요? 해외로부터 면화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적업체의 경우 면화의 가격과 제품가가 즉시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일부를 수출하는 특성상 환율이 하락하면 수혜를 받게 되는데, 현재 방적업체들의 경우 이래서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축적해놓은 자산도 워낙 많은 주식들이라 당분간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측면은 면화의 대체품입니다. 보통 천연섬유인 면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품인 합성섬유의 가격이 동반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합성섬유에는 보통 크게 폴리에스테르계, 나일론계, 폴리아크릴계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국내에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의 분기보고서에서 가져온 제품 점유율입니다. PTA는 폴리에스테르, 밑에 섬유에서 나일론, 그리고 A에는 아크릴과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전부 면화의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폴리에스테르 쪽입니다. 면화 가격 상승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쪽도 호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생산이 따라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에 따라 일부 중국 업체들이 폴리에스테르 생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이 아예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업단지의 전력 중 상당수가 이 석탄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몇몇 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폴리에스테르 생산이 이 산업군에 들어가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실제로 조업 중단과 면화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폴리에스테르 가격이 12월 초에 2주간 10%나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폴리에스테르의 생산에는 PTA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는 태광산업의 주력 매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아까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품인 합성섬유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일론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광산업의 국내 나일론 시장 점유율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오른쪽에 카프로락탐 가격이 보이시죠?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이 나일론의 주 재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카프로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는 어떨까요? 9월 이후 2배가량 상승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나일론 시세를 보면 17%가량 상승했네요.
당연히 태광산업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아크릴입니다. 폴리아크릴은 니트와 모피, 내복 등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AN이라고 표기된 저 물질이 폴리아크릴의 주 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광산업 자체가 면허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상승도 이를 반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면화 시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가? 과거 차트를 보면 작황 등에 의해서 현재의 2배도 넘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산의 차질을 빚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면화 시세만 쳐다봐야 하는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태광산업의 다른 부분 중 요즘 엄청 잘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판덱스 부문입니다. 가격은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 세계 3위의 스판덱스 기업인 라이크라를 보유한 중국의 산둥루이 그룹이 최근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판덱스가 현재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바로 현재의 필수품 마스크의 필수 재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표준 규격을 가져왔습니다. 폴리에스테르 80%, 스판덱스 20%로 기존 스판덱스의 수요에 새로 추가된 마스크의 수요가 현재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마스크 전체에 스판덱스 재질이 첨가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세계 1위 스판덱스 메이커 효성 TNC의 최근 주가입니다. 진작 확인하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스판덱스 사업까지 현재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태광산업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만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출액 1위, 2위, 3위 사업 모두 향후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 당연히 투자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